민수는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공사 현장에 도착했다. 아직 어둠이 깔려 있고 쌀쌀한 새벽 공기가 그의 피부에 닿으며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현장 전체는 고요했고 먼지와 흙냄새가 짙게 풍겼다. 그는 조용히 입구 쪽으로 걸어가며 머릿속에선 전날 밤 본 이상한 꿈이 떠올랐다. 꿈에서 그는 끝없이 깊은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억울한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마치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한 끈적한 절망감이 꿈속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들었던 기분 나쁜 속삭임을 떨쳐내려 몸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냥 꿈이었을 뿐이야 라며 자신을 다독이며 잊으려 했었다. 그러나 그 불쾌한 여운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민수가 입구 근처에 도착해 헬멧을 착용하려던 순간 발밑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발끝에 느껴졌다. 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여 발아래를 살폈다. 작은 흙더미 속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보였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사 현장 속에서 누군가가 흘리고 간 듯 흙과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민수는 무심코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먼지가 쌓인 사진을 털어내자 사진 속의 형체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사진은 매우 오래된 것 같았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에 찍힌 사진 속에는 옛날 복장을 한 한 가족이 서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표정이 굳어 있었다. 마치 강제로 사진을 찍힌 것처럼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려는 듯한 어색한 표정들이었다. 부모와 어린아이 2명이 한 프레임 안에 있었고 가족 중 한 아이가 사진의 오른쪽 끝 부분에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수는 사진 속 가족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특히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아이의 시선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다. 가리키고 있는 곳은 사진 속 배경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배경은 흐릿하게 나타나 있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없었다. 민수는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가 사진을 살펴볼수록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문득 아이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공사 현장과 비슷한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사진 속 풍경은 지금과는 달랐다. 사진 속의 공간은 더 오래된 모습으로 아직 건물이 세워지기 전의 흔적들이 보였다. 그러나 사진의 구도와 배경이 자신이 서 있는 현장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민수는 어쩐지 섬뜩한 느낌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손에 꽉 쥐었다. 그러자 머릿속에 알 수 없는 의문이 떠올랐다. 이 가족은 누구일까? 왜 이런 사진이 공사 현장에 남겨져 있는 걸까? 그는 사진을 더 자세히 보려 눈을 좁혔다. 희미한 배경 속에서 어렴풋하게 낡은 건물의 흔적이 보였고 그 위에 어지러이 흙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 흙더미는 마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덮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민수는 사진 속 아이의 표정을 다시 살폈다. 그 표정은 이상하게도 슬프고도 두려운 듯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아이의 눈빛이 마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알 수 없는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은 민수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 그의 숨을 가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손에서 놓으려 했지만 묘한 책임감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마치 이 사진을 버리는 순간 그 아이의 슬픔이 더욱 깊어질 것만 같았다. 민수는 사진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이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강한 충동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가 사진 속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강렬한 느낌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기던 민수는 여전히 사진 속 아이의 표정과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아이가 그의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계속해서 그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떠올리며 공사 현장 안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었다. 공사 현장의 가운데로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소음이 서서히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세상 전체가 그의 발걸음을 따라 조용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먼지가 흩날리는 고요 속에서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깊게 울렸다. 그 정적 속에서 그의 마음속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알 수 없는 공포감이 그의 가슴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발밑에서 또 다른 물체를 발견했다. 그곳엔 작은 장신구가 있었다. 녹이 쓴 금속으로 만들어진 장신구에는 영원히 기억하리라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가 장신구를 집어드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스며들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수는 장신구를 손에 쥐고서 그 문구를 조용히 되새겼다. 영원히 기억하리라라니 마치 이곳에 어떤 의미가 깊이 새겨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주위에서 미약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민수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그의 귓가에 점점 선명하게 들려왔다. 잊지 말아줘 나를. 그 속삭임은 너무나도 희미했지만 확실히 들려오는 것 같았다.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사진 속 아이의 슬픈 눈빛이 다시 떠올랐고 그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사진을 손에 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피부를 파고들며 그를 현실로 되돌려 주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아이의 슬픔과 억울함이 깊게 새겨져 버렸다. 며칠 후 민수는 동료들과 함께 공사 현장 지하 터널로 들어갔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지하 깊숙이 터널을 확장해야 했고 민수와 그의 동료들은 새벽부터 터널 속으로 들어가 작업을 시작했다. 이 터널은 어두컴컴하고 좁았으며 축축한 공기가 감돌아 숨을 쉴 때마다 눅눅한 습기가 느껴졌다. 벽면에는 여기저기에서 스며나온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그곳에 갇힌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하 터널 깊은 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람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드는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터널의 불빛은 흐릿하게 깜빡거리고 있었고 마치 생명 없는 공간처럼 고요하고도 음산했다. 바깥의 밝은 햇살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어둠이 터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수는 어두운 터널 끝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을 느꼈지만 동료들과 함께 기계를 작동시키며 작업을 시작했다. 중장비 소리가 터널 안을 울리며 시끄럽게 들렸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터널 벽에 부딪혀 기묘한 메아리로 바뀌었다. 마치 기계 소리가 아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비명 같은 소리로 변해 그들의 귀에 맴돌았다. 시간이 지나고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중장비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민수는 깜짝 놀라 기계를 점검하던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기계가 멈추면서 터널 속은 일순간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은 귀를 찌르듯이 날카롭게 다가왔다. 터널 안을 가득 채우던 소음이 사라지자 민수와 동료들은 서로 무언가 말할 틈도 없이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기계를 둘러보며 서로에게 문제가 있는지 묻고 있었지만 답을 내리기 전에 터널 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터널 벽을 타고 스며드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왔고 그것은 바람 소리도 물방울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한숨을 쉬며 흘려보내는 고통스러운 목소리 같았다. 울림은 터널 벽을 타고 깊게 퍼지며 마치 수십 년 동안 갇혀 있었던 누군가의 억울한 울음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가 다가올수록 민수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아침에 본 그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진 속에서 아이가 보여준 그 슬픈 눈빛이 그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때 민수는 자신의 등 뒤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희미한 발소리 같았지만 터널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듯 울리며 그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쪽에서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느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발소리가 점점 커지며 그의 등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시야에 들어온 것은 어둠과 벽에 스며드는 습기뿐이었다. 그러나 그 어둠 너머에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응시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때 동료 중 한 명이 그쪽으로 다가갔다. 야,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는 두리번거리며 어둠 속을 살피고 있었다. 그 역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다른 작업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그 어둠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터널 벽에서 차가운 기운이 그들 쪽으로 밀려왔다. 그 공기는 마치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어떤 절망과 원한이 섞여 있는 듯 차갑고 무거웠다. 그때 터널 벽 너머에서 작고 희미한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그림자는 마치 안개처럼 불명확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그 형체는 어린아이처럼 작았다. 민수는 그림자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그림자가 어딘가 슬퍼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 그림자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느리게 움직이며 벽을 따라 이동했다. 그 모습을 본 민수와 작업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림자를 응시했다. 그림자는 잠시 멈추었다가 그들을 바라보는 듯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벽을 따라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림자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벽 너머에서 기묘한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그 메아리는 아주 낮고 절망과 고통에 찬 소리였다. 민수는 그 소리가 터널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감정으로 가득 찬 비명처럼 울려 퍼졌고 그의 가슴 깊이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그 순간 민수는 손가락을 쥐며 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여기에 뭔가 있어. 여기에는 무엇인가 남아있어. 그는 그 고요한 어둠 속에 자신의 목소리마저 삼켜질 것 같은 느낌에 휩싸였다. 주변을 둘러본 민수의 동료들 역시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듯 서로 눈을 맞추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기계를 작동시키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수는 꿈속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과 공포가 다시 그의 가슴 속에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꿈에서 본 그 아이의 슬픈 눈빛이 다시 떠오르며 그곳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누군가의 원혼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다시 돌아온 기계의 소음이 터널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는 이제 단순한 기계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터널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 소리처럼 들려왔다. 그 소리 속에서 민수는 다시 한번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가슴 속에 차가운 한기가 스며들었고 그 순간 그의 귀에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가 여기서 나가. 그 속삭임은 너무나도 희미하고 차가웠지만 귀를 찌를 듯 강렬하게 들려왔다. 하루의 긴 작업을 마치고 공사 현장 사무실로 돌아온 정 팀장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며 오늘의 작업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공사 작업이 한창이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일부 작업자들은 터널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며칠 전에는 민수가 낡은 사진 한 장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정 팀장은 그런 소문들이 작업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했지만 그냥 소문일 뿐이라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공사 현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뭔가 미심쩍은 소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곳은 과거에도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여러 사고가 발생해 중단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땅이 사연 있는 땅이라고 수군거렸고 공사 현장에서 이유 모를 사고가 반복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정 팀장은 서랍 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보게 되었다. 그 서류철은 이곳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남겨진 오래된 공사 기록들을 담고 있었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조심스럽게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다면 지금의 불안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록된 내용은 과거 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몇몇 사고는 작업자들이 중장비에 휘말려 부상을 입거나 불명확한 이유로 현장에서 실종된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그 사고들은 너무도 빈번히 발생했으며 기록을 읽는 내내 그의 마음속에선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대충 넘긴 듯한 기록도 많았고 뭔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억울한 죽음이라는 문구였다. 그는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불쾌한 감정이 들었고 왜 이런 말이 여러 기록에서 반복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 팀장은 계속해서 서류를 훑어보았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오래된 종이에서 쌓은 냄새가 났고 먼지가 손끝에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한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그 페이지의 구석에 누군가 연필로 희미하게 적어놓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진실을 밝혀라. 이 단순한 5글자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정 팀장은 숨을 삼키며 그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간절히 남긴 메시지처럼 보였다. 왜 하필이면 이런 구석진 곳에, 그리고 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을까? 그는 손가락 끝으로 그 글귀를 천천히 만져보았다. 그러자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손을 통해 절박한 감정을 전달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사무실의 불빛이 잠깐 깜빡였다. 정 팀장은 고개를 들어 사무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낡은 형광등이 사무실 천장에 달려 있었고 몇 번 깜빡거리더니 다시 안정되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정 팀장은 사무실 전체가 묘하게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다. 형광등이 깜빡거릴 때마다 사무실 안의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미묘하게 흔들렸고 정 팀장은 이유 모를 불안을 느끼며 다시 서류철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다.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 기록들이 쌓여 있었고 그 기록들 중에는 단순히 사고로 끝나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다. 몇몇 사건들은 이상하게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간략하게 언급만 되어 있었다. 추락 사고로 인해 인부 2명 사망, 불명확한 실종 사건 발생 등으로 기록된 문구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사건의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로 대충 넘어간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그는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은 오래되어 희미하게 변색되었고 그 안의 사람들은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얼굴이 흐릿하게 지워진 것처럼 보였고 그 흐릿함이 마치 죽은 자의 혼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흔적 같았다. 그는 사진 속에서 한 인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하는 듯 그의 시선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정 팀장은 갑자기 소름이 돋아 사진을 덮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그의 등 뒤에 서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 전체에 무거운 기운이 깔려 있었다. 정 팀장은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사무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외부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서류를 넘겼다. 그러자 그 페이지에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자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공사가 무사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누군가가 경고처럼 남긴 메시지였다. 정 팀장은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그 문구가 이곳에서 벌어진 불가사의한 일들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문구는 마치 누군가가 그에게 직접 남긴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사무실 전체에 낮은 한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무언가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소리였고 정 팀장은 숨을 멈추며 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다가 마침내 사무실 안에 깊게 울려 퍼졌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주변을 살폈다. 사무실 벽을 타고 미묘하게 들려오는 그 울림은 벽 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한숨이 멈추자 정 팀장은 다시 손에 쥔 서류철을 덮었다. 그러고 나니 사무실 안의 모든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정 팀장은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가려고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문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 불길한 느낌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사무실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서류철에서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에는 흐릿하게 잊지 말아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 팀장은 그 글씨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 글자는 마치 누군가 그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마지막 메시지처럼 보였다.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그 글귀와 한숨 소리가 깊이 남아 있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공사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숙소는 하루의 피로에 지친 인부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민수도 침대에 누워 하루의 고된 작업을 마친 몸을 편하게 눕히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깊은 피로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그를 덮쳤다. 자꾸만 마음이 불편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지난 며칠간 현장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 지하 터널에서 들었던 울음소리 같은 메아리와 사무실에서 정 팀장이 발견한 옛 기록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머릿속에서 지하 터널의 메아리와 사진 속 아이의 시선이 떠오르며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렇게 한참 뒤척이다 그는 다시 눈을 감으려 애쓰며 억지로 잠에 들려는 찰나였다. 그때 숙소의 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찰칵 찰칵. 민수는 순간 몸을 굳혔다. 어둠 속에서 숙소 문이 미세하게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처음엔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바람이 불기에는 창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태였다. 그는 문 쪽을 바라봤다. 문은 천천히 흔들리며 닫혔다가 다시 아주 살짝 열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다. 뭐지? 그는 몸을 일으키며 눈을 가늘게 떴다. 숙소 안은 한기가 가득했고 불빛은 어두워진 채 거의 켜져 있지 않았다. 그 찰칵거리는 소리는 규칙적이면서도 기이한 리듬으로 반복되며 그의 귀에 깊이 박혔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억지로 열고 닫으며 신호를 보내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문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민수는 땀이 손에 맺히는 것을 느꼈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문을 닫으려 했다. 손을 내밀자 문에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어 그의 손끝을 차갑게 감쌌다.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공기는 마치 겨울의 얼음장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문 너머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목소리라기보다는 바람이 지나가며 내는 작은 속삭임 같았다. 민수는 얼어붙은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속삭임은 아주 낮고 간절하게 들렸다. 여기서 나가 돌아가. 그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민수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차가운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고 마치 그의 정신을 붙잡고 흔드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문을 힘껏 닫았다. 하지만 문이 잠긴 줄 알았던 그 순간 다시 천천히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다. 문은 마치 민수의 저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틈을 벌리고 있었다. 누가 있는 거야?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흔들렸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기운과 희미한 바람 소리만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던 차가운 기운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차가움이 점점 더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문을 붙잡고 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이어진 어둠 속에서 뭔가가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때 그는 문 너머로 아주 작은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매우 조용하고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였다. 발소리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고 민수의 가슴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지만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마치 자신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마침내 발자국 소리가 문 바로 앞에 멈추는 것 같았다. 민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존재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강렬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때 문 너머에서 다시 한번 그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가 잊지 말아줘.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의 절규 같았고 민수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에서 땀이 차오르며 더 이상 문을 잡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이곳에 남아 있어선 안 된다는 강렬한 본능이 민수를 감쌌고 그와 동시에 어떤 묘한 책임감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마치 문 너머에 있는 그 존재가 그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두려움이 한계에 달한 민수는 그 자리에 더 머물 수가 없었다. 그는 결국 문에서 손을 놓고 급히 뒤로 물러섰다. 문은 그의 손을 떠나자 마치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듯 다시 천천히 스르르 열리며 어둠을 삼키고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컨테이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피부에 닿으며 몸을 진정시키려는 듯 했지만 그 공기 속에서도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컨테이너 숙소에서 한참 멀리까지 걸어 나갔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의 가슴 속에서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이 방금 떠나온 숙소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보이는 숙소의 문틈에는 여전히 어둠이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그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문틈을 채우고 있었고 그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공사 현장 전체가 묘하게 정적에 쌓여 있는 것을 느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다시는 그 숙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머물러 있었다. 돌아가 잊지 말아줘라는 속삭임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새벽 3시, 공사 현장은 어둠과 적막에 잠겨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와 공사 현장 주변의 녹슨 철제물들을 떨리게 했고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으스스하게 울렸다. 민수는 이상하게 잠에서 깨어났고 가슴 속에서 묘한 불안감과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그는 멍하니 몸을 일으켰다. 혼자라는 사실이 확신되었음에도 공사 현장 전체가 그를 향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얼떨결에 자리를 떠나 현장 안쪽으로 걸어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며 그의 의식을 깨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사장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그를 이끌고 있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마치 누군가의 의지에 사로잡힌 듯한 강한 충동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공사 현장의 깊은 어둠 속으로 한 발자국씩 내딛던 민수는 점차 현장의 중심부로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발밑에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무언가의 물기 어린 발자국이었다. 그 발자국은 묘하게 빛을 반사하며 공사 현장 안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고 마치 그를 안내하는 듯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레 그 발자국을 따라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자국은 바닥에 반사되는 빛과 함께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민수는 그 발자국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궁금증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섞여 있었고 그 발자국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주변의 소리마저 점점 사라지며 공사 현장은 마치 그를 위해 준비된 무대처럼 적막에 휩싸였다. 민수는 발자국을 따라 걸으면서 그 발자국이 점점 더 지하 터널 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어두운 터널 입구에 다다랐고 그곳에서부터 발자국은 더 깊은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터널 속은 어둡고 음산했으며 빛이 닿지 않아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그 발자국은 어둠 속으로 흡수될 듯한 느낌을 주며 민수를 더욱더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그는 터널 안으로 한 걸음씩 들어갔다. 발소리가 터널 벽에 부딪히며 메아리쳤고 그 메아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불규칙하게 울렸다. 그 소리가 그의 귓가에 닿을 때마다 어두운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던 아이의 눈빛, 그 아이가 가리키고 있던 손끝, 그리고 터널 속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 같은 메아리.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민수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려는 듯 불안감을 자아냈다. 발자국은 그를 더욱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이윽고 민수는 터널의 가장 안쪽에 다다랐다. 그곳은 좁고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 찬 작은 방과도 같았다. 벽면에는 녹슨 철근들이 엉켜있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그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그의 귀에 맴돌며 그를 과거 어느 순간으로 돌려놓으려는 듯한 이상한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작은 공간 한가운데에는 낡고 오래된 작업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중에는 누군가의 개인 소지품으로 보이는 작은 물건들도 섞여 있었다. 낡은 사진, 아이의 장난감, 그리고 오래된 작업복 한 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사진 속에는 자신이 처음 발견했던 것과 닮은 가족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의 표정이 뚜렷하게 보였다.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무표정하면서도 어딘가 서글픈 눈빛을 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민수는 등 뒤에서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등 뒤에 다가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느리게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감각은 분명 누군가가 그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그의 귀에 다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 우리를 기억해줘. 그 속삭임은 공기 속을 스쳐가듯 그의 귀에 닿았고 민수는 손에 쥔 사진을 내려놓지 못한 채 멍하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책임감이 깊이 자리 잡았다. 사진 속 아이와 그 가족들은 마치 자신의 삶 속에 묻혀 잊혀진 존재들이었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려는 듯 절박하게 그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하고 있었다. 사진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발밑에 새로운 발자국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물방울이 맺힌 듯한 흔적이었고 터널 끝에서부터 시작해 그가 방금 걸어왔던 방향으로 다시 이어져 있었다. 민수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발자국을 따라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자리 잡았다. 민수는 빠르게 발걸음을 옮겨 터널을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딘가에서 무거운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다. 그 시선은 그가 걸을 때마다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치 그를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 붙잡고 있었다. 그는 터널 벽을 따라 서둘러 걸음을 옮기며 땀에 젖은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마침내 터널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했고 민수는 자신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안도감에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문을 통과하려던 순간 그가 지나온 발자국이 그의 시선에 다시 들어왔다.
물기 어린 발자국이 그의 발밑에서 시작해 어둠 속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 발자국들은 마치 그를 따라오던 누군가가 남긴 흔적처럼 보였고, 그는 그 발자국들이 더 이상 터널 속 어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발자국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고 그의 눈앞에서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의 끝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무언가의 시선을 느끼며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없었다. 그 시선은 너무나 무겁고 차가워 그의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터널에서 빠져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터널 속 어둠에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과 속삭임이 깊이 남아 있었다.